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금주 핫 이슈 관련된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후반에 글로벌 유동성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그 글로벌 유동성 측면 부분에서 국내 유동성 부분에서 현재 흐름에서 뭐가 흐름 부분들이 어떤 식의 파동, 어떤 식의 움직임 부분들이 있는지, 항상 보면 주가라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금이라는 부분도 보면 쏠림이 있으면 그에 있어서 반작용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죠. 주식 측면에서 보면 올 2017년도 하반기에는 상반기도 물론 마찬가지고 상반기 포함해서 하반기까지 삼성전자라는 이 자금의 쏠림 현상, 그리고 3, 4분기 실적 부분들을 발표 부분 나오면서부터 이 쏠림 현상 부분들이 기대치가 다 미리 선반영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좀 됐죠. 물론 이제 여기에 들어간 작은 부분들이 뭐 패시브라고 오늘 잠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패시브 전략 부분들이 있고 액티브 전략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보면 어떤 자금 쏠림 부분들이 닿을 때 이게 한 번에 빠지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주가가 만약에 만원으로 피치를 찍었으면 만원에 다시 5천원을 한꺼번에 빠지진 않고 이 만원 이상 정도 뭔가가 나와야지만 다시 만원 돌파, 뭐 수급이든 모멘텀이든 이런 게 나와야지만 11,000원이 가든 12,000원 가든 파동이 나오는데, 수급이 들어가는 뭔가 계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못할 경우는 점차적으로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이 서서히 빠지죠. 주가 측면 부분도 숭보르기 부분들이 다시 12,000원 부분, 15,000원 돌파로 해서 숭보르기 파동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자금도 마찬가지고 주가 측면 부분도 쏠림 현상 부분이 나온다면은 그 다음에 이 쏠림의 반작용 부분들이 나와요. 주가 측면에서 삼성전자 같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금 측면에서는 12월 달에 개인의 양도세 마감 브리핑, 어제 금요일장 마감 브리핑에서도 그런 얘기 좀 드렸죠. 양도세 부과로 인해서 대주주 물량 부분에 대한 그 과세 기준 부분들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개인 투자자의 입장 창구에서 양쪽 시장에서 코스닥도 1조 5천억 정도, 전후에 코스닥, 코스피 양쪽 합하면 2조 7천억,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극한치 부분들을 찍었죠. 극한치 부분을 찍고, 뭐 다음 주에도 이제 뭐 하루 정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되겠지만, 1차적으로 이 그 자금의 쏠림, 수급을 왜곡시키는 움직임 부분들이 나오면서 반전 포인트가 같이 생기죠. 반작용 부분들이 좀 생기고 있죠. 지금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도 채권 쪽에서 주식 쪽으로 자금 이동 부분들이 서서히 지금 워밍업이 가동하고 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레이트 로테이션 관련된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패시브 상품 부분들이 거의 뭐 좌지우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뭐 이 방향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패시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어떤 현상 부분들이 일어났는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그 자금 이동 부분들의 어느 정도 체크 포인트 정도 생기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라는 부분들은 자금을 모집을 할 때 약간 비교를 하자가면 성격을 채권이라 하기로 좀 그렇고, 우리가 이제 지수를 철저하게 지수 추종에 집중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 하반기에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급락 부분 나왔을 때, 코스피 급락 부분 나왔을 때 7월 달부터 제가 방송 부분들을 하면서, 자, 박스권 7월 3분기에서는 박스권 파동 부분이 나올 거니까 박스권 하단 부분들이 되면 코스닥 레버리지를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레버리지를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종목군은 뭐가 움직일지 모르지만 시장이 급락 부분들이 나왔으면 시장이 저평가 영역 부분 들어갔다는 코멘트로 우리가 시장을 사자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게 어떻게 보면 패시브 전략이에요. 시장 코스닥 레버리지를 ETF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규모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커졌어요. 그 예전에 주식형 펀드 부분들이 한참 피크를 움직였을 때 70조에서 80조 가까운 자금이 주식형 펀드 쪽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주춧돌 역할 부분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체적인 파동 부분에서 1차 파동은 외국인이 끌어나고, 그 다음에 눌림목 부분들 진행될 때 기관들의 펀드가 유입이 되면서 기관들이 좀 총알 장전 부분들 해서 기관화 장세로 해서 3차, 4차 부분들, 3차 파동, 세 번째 파동 부분, 강한 상승 파동 부분들을 이끌어내고, 마지막 파동 부분들이 진행될 때는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과감하게 시장 부분을 드라이브 부분을 하면서 전체적인 큰 사이클 부분에서 우리가 자금 이동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개인, 주도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특징 부분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약간 패시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단 지수 추종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액티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종목군을 간단하게 100%는 맞지는 않지만 설명해 본다 하면 지수 자체가 급락범위 나왔을 때 우리가 지수를 사자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A라는 종목군들 정말 잘 알고 있고 회사 매출, 그 다음에 실적, 재무제표,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사업 부분들이 어느 쪽에 집중되고 있고 향후에 어떤 성장 동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의 왜곡으로 인해서, 수급의 왜곡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 있죠. 이 종목군을 너무 잘 알아.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 종목군이 초과 수익 부분이 날 거라는 게 보여요. 보일 수도 있겠죠. 내 이 종목을 잘하니까. 한 10년 동안 보면 이 종목군은 만원 정도만 오면 리바운딩 부분 크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다 하면 그 종목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기 때문에 초과 수익의 가능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운용 전략, 나는 지수 아니고 난 종목군 들어가겠어 라는 게 액티브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TF 상품 부분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급증을 하면서 대형주 위주로 다우지수 신고가 파동, 그 다음에 나스닥 중에서는 팡이라는 종목군들이 예전에 니프티 50 장세처럼 그 종목군들 시가총액이 높으면서 실적을 잘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ETF라는 이런 쪽에서 계속 작은 부분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ETF 상품에도 여러분들 그 종목 검색 부분들 하시면 참 많은 상품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코덱스 200, 그 다음 코덱스 반도체, 은행, 자동차, 그 다음에 삼성그룹, 기계장비, 블루칩, 고배당, 그 다음에 삼성그룹 섹터 가중, 여기에 뭐 달러 선물, 금은 선물, IT, 에너지 화학, 밸류 대형. 그러니까 이 상품 내에서 뭐 단기 선물, 우리가 뭐, 그러니까 채권의 매수 매도에 따라서 상품이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들이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의 종목군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상품 부분들 그룹화 시켜가지고, 예전에 보면 펀드도 다양한 상품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펀드형 상품에서는 어떤 주식 비중 부분들을 10%라고 하면 여기는 10% 이상 정도 더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걸 수 있는 제한 조건이 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ETF 상품 쪽에서 보면 삼성 관련된 상품 부분들은 워낙 삼성전자의 실적 부분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성과가 올해 잘 나왔죠. 종합지수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상품들이 많이 쏠림 현상 부분들이 나왔어요. 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약간 비탄력적이에요. 한 번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기서 다시 또 다른 성장 동력 부분들을 만들어내면 다시 고점 돌파 부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모습 자체가 보이고는 있지는 않죠. 한 번에 빠지는 게 아니라, 왜? 자금이 이쪽에 삼성 관련된 상품 부분들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이 상품들 같은 경우도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에서 이런 ETF 상품부에서 올해 수익률 자체가 잘 나왔다는 게 결과가 나왔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펀드가 어떤 A라는 상품 부분들이 예전에 수익률이 좋았다고 하면 그 뒤부터 그 상품에 계속적으로 투자자들 자금들이 몰리죠. 이 펀드가 어느 정도 수익률이 꺾이는 시점까지는 계속 자금이 약해지긴 합니다만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꺾이잖아요. 근데 이 상승 관련된 상품 부분들의 이런 ETF 쪽에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그쪽에 시총의 높은 종목군의 자금 집중 부분이 주식형 펀드는 10%인데 여기는 비중 자체가 2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쪽 종목군에 계속 쏠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자금 쏠림 부분들이 좀 극점 부분들을 좀 찍었어요. 극점 부분들을 찍으면서 해외에서는 어떤 사례 부분들이 있냐면 스페인 쪽에 ETF 쪽에 거래가 가장 활발한 상품이 있습니다. 스페인 아이쉐어 MSCI 스페인 ETF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의 반 이상이 그 상품에 5개 종목군에 쏠렸어요.
뭔가 항상 집중이 되면 반대로 꺾인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상품분, 미국의 펀드 시장도 거의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30% 이상이 패시브예요. 지수 추종이에요. 근데 이 지수 추종 부분들이 자금이 커지는 이유가 있어요.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상품을 내놓은 운용사 입장에서는 상품 내놓은 운용사는 운용 보수가 있으니까 좋고,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자에는 증권사는 마진이 있어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펀드보다 액티브 펀드, 펀드형 가입하는 것보다 그 저렴한 수수료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삼박자가 다 맞아서 모두 다 행복한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패시브 쪽에 미국 펀드 시장도 30% 이상 되고, 지금 시장에서도 보면 액티브 쪽이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권이에요. 패시브는 수익률이 좋은데 액티브는 수익률 자체가, 삼성전자 ETF 포함해가지고 패시브 펀드가 지난해 7% 정도 수익을 했는데 액티브는 마이너스 3.7%예요. 여러분 같은 거 어디 쪽에 투자하겠어요? 당연히 패시브 쪽에 투자를 더 하겠죠. 그런 상품분들도 원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대형주 쪽에 쏠린 부분들, 뭐 삼성전자 쏠림 현상,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지수도 올라가게 되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약간 비탄력적으로 안 올라갔죠. 어디가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 외 종목은 거래를 터지지 못했어. 하반기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드렸죠. 우리가 자 순환매 파동 부분들, 대형주 라인의 순환매 파동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기전자 쪽 부분들을 횡보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올라가지 못했던 경기 민감전의 산업적 섹터 부분들이 워낙 수익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위에 것은 횡보하고 밑에 종목군들이 반등을 하면서 밑에 권 종목군 내에서 순환매 파동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극점을 찍었기 때문에 패시브 전략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지수 추종 관련된 부분에서 상품들의 특징 부분에서 수익률이 좋은 상품분들 쏠림 현상 부분이 나왔지만 그 외의 상품들, ETF 쪽에도 상품분들이 많다고 그랬죠. 고배당주, 그 다음에 뭐 일본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미국 달러 선물, 여기 보면 코덱스 한류도 있고, 코덱스 코스피도 있고, 파워 단기채, 뭐 헬스케어, 산업재, 생활소비재,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 상품들이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몇몇 상품 중에 자금이 쏠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쏠린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나중에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자금들이 들어가는,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 외에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 수익률 차이가 크다고 말씀드렸죠.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 섹터 부분들이 경기 민감 섹터 부분 전체 사이클에서 첫 번째 상승 파동 부분을 이끌어내고, 여기에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워낙 수익률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자금이 많이 쏠리고 그 외의 종목군들은 많이 못 갔다겠죠. ETF 쪽도. 액티브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총괄 수익률을 해서 종목군을 쫓아가요. 쫓아가는 파동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위의 것은 패시브 쪽에 추정했던 삼성그룹 자금 부분들은 자금이 너무 집중됐고 그 외의 자금들은 오르지 못해. 수익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금 꺾이고 그 밑에는 저가 매력 부분들이 지금 팽팽하죠. 위에 걸 사는 거는 밑에 걸 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펀드사들이 어떤 움직임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냐면, 아까 스페인 같은 경우에 그 MSCI 스페인 ETF가 시총의 절반이 5종목으로 쏠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해외 유명한 자금력 부분들이 큰 펀드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 패시브 시장 부분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일반 공적 펀드 등이 패시브 상품에 더 이상 추가 투자하지 않기로, 각국 연기금들도 여기에 패시브에 쏠렸던 작은 부분들을 액티브 쪽으로 일부 전환을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액티브, 추가 수익률, 예전에 여러분들 차화전 기관화 장세 부분들을 생각을 해 놓으시면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렇게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그 쏠렸던 자금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경기 민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기 자체가 천천히 워밍업 부분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향후의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민감주나 산업적 같은 경우는 뭡니까? 밸류상으로 가치가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죠. 그러니까 2017년도는 17년도 하나의 정의 부분들을 한다면 이 자금들이 성장성이 높은 종목, 성장성이라는 미래가치 부분들의 배팅 부분들이 과감하게 됐다가 하면 이제
2017년도가 넘어가도 2018년도부터는 패시브 자금들이 워낙 글로벌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내년에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일본이라든지 각국 연기금들, 우리나라도 연기금도 마찬가지죠. 이 연기금들이 패시브 전략 부분에서 일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패시브 추가 안 하기로 했고, 일부 각국 연기금 쪽에서도 이제 패시브에서 액티브 쪽으로 자금 이동 부분을 한다는 것은 초과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매매 부분들을 진행할 것이고, 거기에 맞는 섹터, 산업재,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섹터라든지 종목군의 매매 부분들이 자금 이동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과 수익률, 일단 가치 부분들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냥 저가 매수 부분들 수급도 없어요. 거기는. 근데 조금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가 조금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목걸의 반등 부분이 상당히 빨리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패시브 쪽에 우리가 보면 보래요. 패시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봐요. 지수 추종 전에 우리가 2007년도 리만 사태가 나왔을 때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주가가 급락이 나왔으니까 이때 주가의 급락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가 어떤 성향 부분을 가졌냐면 펀드를 맡겼어. 펀드를 맡겼는데 이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률 자체가 마이너스 20%에서 50%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럴 바에는 내가 왜 맡겨? 내가 직접 투자를 하려 하고 말지 라는 성향으로 바뀌는 거죠. 2007년도 리만 사태가 나왔을 때 펀드 투자자들이 그러면서 아니면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어떻게 봤냐면 직접 투자 부분, 이게 아까 액티브 방식 부분을 하다가 약간 더 뭡니까? 안전성 부분들이 있는 지수 추종 쪽으로 작은 부분이 쏠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액티브 쪽의 작은 부분들이 계속 줄어들고 패시브 쪽의 작은 부분들이 계속 커지는 양극화 부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1차 상승판, 1차의 지수를 가지고 예전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는데 한번 크게 당했죠. 그러니까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시브 쪽의 지수 추정 부분들을 진행하고 아직까지도 진행되는 부분들이 쏠리다 보니까 대형주 장세 부분이 올해 특히 강화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쪽에서 연기금 쪽에서 슬슬 뭡니까? 액티브 쪽으로 적극적인 투자 방식 부분들로 좀 전환 부분들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좀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물론 아직까지는 패시브가 주력입니다. 아직까지는 주력이고 이거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액티브 쪽의 움직임 부분들, 금리가 상승했을 때 밸류상으로 가치 평가 부분들이 전혀 가치가 지금 저평가 영역 부분들이 있으면서 시장에 자금이 이 매수를 못했던 쪽으로 자금이 공격적인 자금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움직임 자체가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런 움직임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그 글로벌 유동성 관련된 부분들 특징하고 그 다음에 국내 유동성 측면 부분에서는 ETF 쪽 패시브라는 것은 지수 추종 부분들을 진행하는 약간의 채권 상품 부분하고 정확하게 비슷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성향 자체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적극적인 주식 투자 전략 부분들이 진행하는 액티브 쪽으로 글로벌 연기금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자금의 성격 부분들을 바꾸고 있다는 거. 그럼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주식 종목군의 매매 형태 부분들을 연기금의 성향 자체도 같이 바뀌면서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면 수급이 그쪽으로 들어가면 종목군의 반등 부분들도 그쪽에서 그런 성향 부분의 성격을 가지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코멘트로 국내 유동성 측면 1편을 국내 유동자금 이동은 어디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1편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뭐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있으면 또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